안녕하세요. 어른이들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는 어른이 트렌드입니다. 혹시 작년에 예기치 못한 수술이나 치료로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나요? 아이고, 이 돈이면 하고 한숨 쉬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냈던 그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사실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고, 나라에서 다시 돌려줘야 할 내 돈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심지어 내가 믿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던 실손보험사가 이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된다며요. 오늘은 잠자고 있는 내 돈을 깨우고 모르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안전망의 핵심,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건강과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생 건강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을 마주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어쩌면 병 그 자체보다 병원비일지도 모릅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 기둥 뿌리 뽑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이런 재난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해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정확히는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과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돌려주는 제도인 거죠. 이건 단순한 이벤트나 혜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 선생님은 작년에 큰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병원과 약국에 내신 돈을 합쳐보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만 낸 본인 부담금이 총 500만 원이나 됐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서러운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데 몇 달 뒤 김 선생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김 선생님의 소득 분위에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모든 국민을 소득 수준, 정확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0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병원비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분들은 1년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최종 부담액은 87만 원이 끝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이라 해도 그 상한선은 808만 원을 넘지 않아요. 김 선생님은 소득 1분위에 해당됐기 때문에 연간 병원비 상한액이 87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냈던 총 병원비 500만 원에서 상한액 87만 원을 뺀 나머지 413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으신 거죠. 정말 엄청난 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 계산에는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시술, 상급병 진료, 치과 임플란트, 일부 최신 검사비 등은 전부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병원비 1000만 원 썼는데 왜 환급이 안 되지? 하고 오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만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정급여 방식인데요. 한 병원에만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 병원비가 우리나라 최고 상한액 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는 아예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 알아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거든요. 이건 주로 중증질환으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어른이들은 두 번째 방식인 사후환급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일단 1년 동안 여기저기 병원과 약국에 병원비를 다 내고 나면 그 다음 해 8월쯤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제 총 병원비를 계산해요. 그리고 제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과거에 공단에서 환급금을 받아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더건강보험 앱, 우편,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후 환급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당장 수술비, 치료비가 없어 막막한데 환급은 최대 19개월이나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에 쓴 돈을 2025년 8월에야 돌려받는 시기니까요.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제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전쟁이죠. 제가 413만원을 공단에서 환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실손보험도 가입했으니 제가 냈던 병원비 500만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그럼 보험사는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 어차피 공단에서 413만원 돌려받으실 거잖아요? 그건 고객님이 실제로 낸 돈이 아니니 저희는 상한액인 87만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까지 요구하며 예상 환급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공적 자금인 셈이죠. 그런데 민간 보험사가 이 제도를 근거로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구조. 이건 공공재원의 사적 편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옛날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건 더 큰 문제고요. 통계를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2024년에 약 214만 명의 국민이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에 달하는 큰 돈이죠. 특히 혜택을 받은 분들의 약 85% 이상이 소득 하위 50% 계층이었고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경제적 약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공돈이 아니라 우리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권리를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매년 8월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다면 반드시 깨워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손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어른이들의 지갑을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